나선혜가 잠결에 들은 전화벨 소리 하나가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진실을 다시 깨우고 말았는데요. 과연 그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공기철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온 가족은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나선혜는 몇 번이고 공기철의 손을 쓰다듬으며 이제 됐다. 이제 다 됐다를 되뇌었고 공정한과 양동익조차 서로에게 날을 세우던 것을 잠시 잊은 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나선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는데요. 조심스레 받아든 나선혜의 귀에 들려온 목소리는 다름 아닌 조미양의 변호사였습니다. 조미양 씨가 재판을 앞두고 진술을 번복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이 조문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요. 나선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진실이 또 한 번 흔들리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나선혜는 날이 밝자마자 공정한을 불러 앉혔습니다. 정한아, 아무래도 이상하다. 조미양이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겠다는 거니? 공정한 역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설마 그 사람이 죽인 게 정말 조문식이 아니었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선혜는 오래전 기억을 더듬듯 눈을 감았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남편이 사라지던 그날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편 공주아는 여전히 조미양 사건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는데요. 양현빈은 그런 공주아가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주아는 양현빈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나 괜찮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안그룹 본사에서는 대형 온라인 스토어 입점을 위한 최종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양현빈과 공주아는 함께 회의실로 향했는데요. 박준혁이 그 앞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공 대표님, 오늘 미팅 컨디션 괜찮으세요? 안색이 영 안 좋아 보이시는데. 은근한 비아냥이 섞인 말투였습니다. 공주아는 애써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멀쩡합니다. 하지만 박준혁의 눈빛에는 이미 다른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팅이 시작되자 박준혁은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이어 앞에서 슬쩍 공주아의 디자인 표절 의혹을 흘린 것이었는데요. 이 디자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작년 해외 브랜드 컬렉션이랑 유사하다는 이야기가 내부에서도 있었거든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공주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양현빈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준혁 팀장님, 근거 없는 이야기로 미팅 분위기 흐리지 마시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바이어의 표정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뒤였습니다. 미팅은 결국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고 입점 계약은 다음으로 미뤄지고 말았는데요. 회의실을 나서는 공주아의 어깨는 힘없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도 한켠에서 숨을 몰아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정말 표절을 한 걸까? 아니야, 절대 아니야. 스스로에게 되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양현빈이 조용히 다가와 공주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주아 씨, 흔들리지 마요. 당신 실력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공주아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무서워요, 현빈 씨. 요즘 자꾸
내가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무서워요. 양현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꼭 안아주었는데요. 그 순간만큼은 두 집안의 원수 관계도 회사 내의 암투도 모두 잊은 채 서로의 온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성미의 병원에는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조미양의 변호사였는데요. 한성미 선생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30년 전 일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한성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 일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조미양 씨가 재판에서 이걸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하더군요. 한성민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날짜가 적힌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요. 편지의 필체를 확인한 순간 한성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녀 자신의 글씨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한성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다고 믿었던 비밀이 이제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양선출은 홀로 마당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내가 남기고 간 마지막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정말 공신의 영감이랑 도망을 간 게 맞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요?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나선혜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 서로를 향해 쌓아온 오해와 원망 속에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마주 앉게 되었는데요. 선출 씨,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정말 있었던 일에 대해서요. 나선혜의 목소리에는 30년 만의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양선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말해보시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나선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마당의 불이 탁 꺼져버렸습니다. 정전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손을 쓴 것이었을까요? 어둠 속에서 나선혜의 목소리만이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선출 씨, 사실은요. 나선혜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가 3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활짝 열어젖히고 말았는데요. 어둠 속에서 양선출은 과연 무엇을 듣게 되었을까요? 선출 씨, 사실은요. 그날 밤 당신 부인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저였어요. 나선혜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나지막이 울려 퍼졌습니다. 양선출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당신이 그날 밤 그 사람을 봤단 말이오?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는 양선출에게 나선혜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날 밤 약국 뒷골목에서요. 많이 울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어딘가로 급히 가시더라고요. 그 순간 마당의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정전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두꺼비집을 내렸다 올린 것이었는데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오진아였습니다. 동네의 모든 소문을 꿰고 있다는 그녀답게 이 심상치 않은 대화의 낌새를 눈치채고 몰래 담장 너머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진아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애써 누르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두 집안 어른들 사이에 이렇게 큰 비밀이 있었다니. 한편 한성민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낡은 편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남편 공정한이 옆에서 뒤척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성미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는 공정한에게
한성민은 황급히 편지를 감추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불안을 읽어낸 공정아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미야,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요즘 계속 이상했잖아. 한성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을 지켜온 비밀을 지금 이 순간 털어놓아야 할지, 아니면 조금만 더 버텨야 할지, 그녀의 마음속에서 치열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시각, 태안그룹 사무실에서는 공주아가 홀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표절 의혹으로 흔들린 마음을 다잡기 위해 그녀는 처음부터 다시 디자인 스케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황보혜수가 조용히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공 대표, 아직도 퇴근 안 했어요? 공주아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사장님, 아직 계셨어요? 저는 그냥 마음이 좀 복잡해서요. 황보혜수는 공주아의 맞은편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준혁 팀장이 흘린 표절 이야기, 나도 알아봤어요. 근거 없는 낭설이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공주아가 고개를 갸웃하자 황보혜수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준혁이 왜 하필 이 시점에 그런 말을 흘렸을까요? 대표님과 양 이사님 관계가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겹치던데. 공주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황보혜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몸 조심해요, 공 대표. 이 회사 생각보다 무서운 곳이니까. 그 말을 남기고 사라지는 황보혜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공주아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무렵 양현빈은 아버지 양동익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최근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집안 분위기에 뭔가 짚이는 게 있었던 것인데요. 아버지, 요즘 어머니가 이상하게 안절부절 못하시는 거 아세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뭔가 숨기시는 것 같고요. 양동익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신경 쓸 일 아니다. 그보다 너 태안그룹 후계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는 거냐? 박준혁이 자꾸 치고 올라오는 것 같던데. 양현빈은 아버지의 회피하는 듯한 태도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런 식이시죠. 정작 중요한 건 다 피해 가시고. 부자간의 냉랭한 기류가 서재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조미양의 재판 일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공정한 가족과 양씨 집안 모두에게 초긴장 상태가 시작되었는데요. 나선혜는 밤새 뒤척이며 3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정말 자신이 본 사람이 양선출의 부인이 맞았는지, 그리고 그날 그녀가 어디로 향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안개처럼 흐릿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일부러 잊으려 했던 걸까? 나선혜는 스스로에게 되물으며 괴로운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편 공대안과 양동숙의 비밀 연애도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몰래 만나던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름 아닌 오진아였습니다. 소문이라면 누구보다 빠삭한 그녀가 이 엄청난 비밀을 그냥 넘어갈 리 없었습니다. 오진아는 입이 근질거려 견딜 수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두 사람의 애틋한 모습에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떡하지? 이걸 소문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는 오진아의 모습이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그날 밤 민지우는 몰래 방을 빠져나와 동네 놀이터에서 힙합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랩 가사를 흥얼거리던 그때 우연히 삼촌 공대안과 고모 양동숙이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에 민지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삼촌이랑 고모가 설마
놀란 민지우는 얼른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 순진한 소년이 목격한 비밀은 앞으로 집안 전체를 뒤흔들 폭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한성민은 결국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새벽녘 그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나선혜의 집이었는데요. 문 앞에 선 한성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씀드려야 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심호흡을 크게 한 뒤 한성미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놀란 표정의 나선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미야, 이 새벽에 무슨 일이니? 한성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30년 전 그날에 대해서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선혜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너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는 거니? 한성민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나선혜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묻어두었던 진실이 이제 정말로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선혜 앞에 무릎을 꿇은 한성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 하나가 30년을 이어온 두 집안의 악연을 송두리째 뒤흔들 진실의 열쇠였는데요. 과연 그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어머니, 그날 밤 저는 아버지를 봤어요. 한성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나선혜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라니, 내 아버지가 그날 밤 그곳에 있었단 말이니? 한성미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때 어렸지만 똑똑히 기억해요. 아버지가 양선출 아저씨 사모님과 함께 골목에서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두 분 다 많이 우셨고요. 나선혜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이 사라진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살아왔는데 이제야 비로소 그 실마리가 풀리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미야, 왜 이제야 말하는 거니? 30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나선혜의 물음에 한성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제가 그 일을 말하면 우리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리고 사실 저도 정확히 무슨 일이었는지는 몰라요. 그냥 두 분이 심각하게 대화하시던 모습만 기억날 뿐이에요. 나선혜는 한성미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성미야,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우리는 진짜 진실을 찾아야 해. 두 여인의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스쳤습니다. 같은 시각 조미양의 변호사는 재판을 앞두고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30년 전 조문식이 남긴 일기장이었는데요.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문식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다름 아닌 한성미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일기장을 재판 당일 결정적 증거로 제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편 태안그룹에서는 박준혁의 계략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주와의 표절 의혹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이번엔 양현빈과 공주와의 스캔들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몰래 사람을 시켜 두 사람이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교묘하게 편집해 마치 불륜 관계인 것처럼 꾸민 것이었는데요. 박준혁은 이 사진들을 회사 내 익명 게시판에 슬쩍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고 공주와는 자신을 향한 따가운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양현빈 역시 상황을 파악하고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뒤였습니다. 황보혜수는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조용히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공주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옥상으로 올라가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자꾸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미양 사건의 트라우마와 회사에서의 압박이 뒤섞여 점점 더 큰 무게로 짓눌러 왔습니다. 그때 조용히 옥상 문이 열리고 양현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아 씨, 여기 있었네요. 공주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양현빈은 그녀 곁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이런 일까지 겪게 만들어서. 공주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빈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요즘 제가 너무 지쳐서 그런 것 같아요. 양현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아 씨, 우리 이대로 계속 숨어 지낼 순 없어요. 차라리 모든 걸 공개하고 당당하게 맞서는 게 어때요? 공주와는 놀란 눈으로 양현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세상에 알리자는 어쩌면 가장 위험하면서도 용기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무렵 양동익은 회사 내에서 벌어진 스캔들 소식을 전해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기회에 현빈이가 정신 좀 차려야지. 공신의 딸이랑 얽혀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는 곧바로 박준혁을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이번 일 자네가 한 거 다 알고 있네. 잘했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도와주게. 박준혁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검은 커넥션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양선출은 나선혜와의 대화 이후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다른 이유로 사라진 것이라면 지난 30년간 품어왔던 원망과 분노는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는 오래된 앨범을 뒤적이며 아내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그러던 중 앨범 사이에서 낯선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낯익은 필체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한성미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양선출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는 곧장 나선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나선혜 씨, 이 사진 좀 봐주시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소? 나선혜는 사진을 받아들고는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 역시 그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30년 전 진실을 향한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진아는 결국 참지 못하고 공정한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제가 요 며칠 이상한 걸 봤는데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공정한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나 진아 씨. 오진아는 조심스럽게 공대한과 양동숙의 비밀 연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공정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동생 녀석이 하필이면 양신의 여자와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공대한과 양동숙은 여느 때처럼 몰래 만나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는 이전과 다른 불안감이 서려 있었는데요. 동숙 씨, 우리 이제 어떡하죠?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낼 수만은 없잖아요. 공대한의 물음에 양동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 두 집안 사이가 어떤데? 밝혀지면 다들 난리 날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지우가 두 사람 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삼촌, 고모, 저 다 알아요. 두 분 사귀시는 거죠? 공대한과 양동숙은 화들짝 놀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민지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두 분 편이에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시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소년의 순수하면서도 걱정 어린 얼굴을 바라보며 공대안과 양동숙은 서로의 손을 더욱 꼭 붙잡았습니다. 두 집안의 비밀 연애가 이제 정말로 세상에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미양의 재판을 이틀 앞둔 밤 나선혜와 한성미 그리고 양선출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완전히 밝혀내기 위해서였는데요. 세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까지 가봐야겠어요. 무슨 진실이 나오든 우리 모두 받아들여야 해요. 나선혜의 결연한 한마디와 함께 30년의 비밀을 향한 마지막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아침 나선혜와 한성미, 양선출은 나란히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무게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는데요. 나선혜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사진을 손에서 놓지 못했고, 한성미는 아버지의 이름이 재판정에서 언급될까봐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양선출 역시 30년 만에 마주하게 될 진실 앞에서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선출 씨, 오늘 무슨 이야기가 나오든 흔들리지 말아요. 우리 둘 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해요. 나선혜의 말에 양선출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안은 이미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미양은 초췌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는데요.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오늘 진술을 일부 번복하고자 합니다. 법정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나선혜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변호사는 조문식의 낡은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일기장에는 피해자 조문식 씨가 사망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만난 인물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검사와 판사, 그리고 방청석에 앉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기장에 쏠렸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을 만났다. 그는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나는 거절했다. 그가 화를 내며 떠난 뒤 나는 뒤늦게 후회했다.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한성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정황이 자신이 어린 시절 목격했던 장면과 묘하게 겹쳐졌기 때문인데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지만 옆에 앉은 나선혜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 진정시켰습니다. 성미야, 아직이야. 끝까지 들어보자. 나선혜의 낮은 속삭임에 한성미는 겨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검사는 변호사가 제출한 일기장의 신빙성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일기장이 진짜 조문식 씨가 작성한 것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필적 감정은 거치셨습니까? 변호사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 감정을 마쳤습니다. 조문식 씨 본인의 필체가 확실합니다. 재판장은 잠시 정회를 선언했고 법정 안은 다시 한번 술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회 시간, 나선혜와 한성미, 양선출은 법원 복도 한켠에 모여 앉았습니다. 한 원장님 아버지가 정말 그날 밤 조문식이라는 사람과 만났던 거라면 도대체 어떤 관계였던 걸까요? 양선출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성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역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혹시 조문식 씨한테 돈을 빌리려다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몰라요. 바로 그때 낯선 중년 여성 한 명이 세 사람에게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나선혜 씨 되십니까? 나선혜가 고개를 끄덕이자 여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조문식 씨의 딸입니다. 오늘 재판을 지켜보러 왔는데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세 사람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조문식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조문식의 딸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편지 한 통을 남기셨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재판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녀는 가방에서 낡고 빛바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나선혜에게 건넸습니다. 나선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문식이 그날 밤 만난 사람은 한성미의 아버지가 맞았지만 두 사람이 만난 이유는 돈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그날 밤 그 사람이 나에게 부탁한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딸을 부탁한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곧 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날 것 같다며 어린 딸을 잘 부탁한다고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선혜와 한성미, 양선출 모두 이 뜻밖의 내용에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집안을 30년간 갈라놓았던 오해와 원망이 실은 전혀 다른 진실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성미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저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부탁하려고 만난 것뿐이었다는 거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다들 오해를 하게 된 걸까요? 정회가 끝나고 다시 재판이 속개되었습니다. 조미양은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완전히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오빠가 미워서 그런 거예요. 평생 무능하게 살면서 저한테만 기대려 했으니까요. 재판장은 조미양에게 최종 진술 기회를 주었고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공기철 오빠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 그건 정말 후회합니다. 하지만 제 친오빠를 죽인 건 후회하지 않아요. 오빠는 평생 저를 이용만 했으니까요. 법정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재판장은 곧 선고 기일을 알렸고 법정은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한성미는 나선혜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아한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나선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언젠가는 알아야 할 진실이니까. 다만 지금은 아니야. 주아가 지금 회사 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니 조금 더 안정된 다음에 이야기하자꾸나. 한편 태양그룹에서는 스캔들 사진 유포로 인한 후폭풍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황보혜수는 은밀히 진행한 내부 조사 끝에 사진을 유포한 배우가 박준혁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는데요. 그녀는 곧바로 박준혁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였습니다. 박준혁 팀장, 이번 스캔들 사진 유포 건 자네가 사주한 거 다 확인됐어.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박준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부사장님, 그건 오해십니다. 하지만 황보혜수는 이미 그의 거짓말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네. 박준혁은 사무실을 나서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그 시각 공주아는 양현빈과 함께 회사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행이에요, 현빈 씨. 이제 오해도 풀릴 거고요.
공주와의 말에 양현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아 씨, 우리 관계 이제 더는 숨기지 말아요. 공주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현빈 씨. 저도 이제 더는 숨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그 순간, 저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양동익이었습니다. 안 되지. 이대로는 절대 안 되지.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두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으려는 집요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같은 밤 공정한과 양동익은 우연히 두 한의원 사이의 골목길에서 마주쳤습니다. 공정한, 오늘 재판 결과 들었나? 자네 장인어른 얘기 말이야. 양동익의 도발적인 말투에 공정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양동익은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네는 여전히 순진하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공정한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나선혜의 집에서는 조용한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공기철이 완전히 기억을 되찾은 뒤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였는데요. 여보, 이제야 우리가 이렇게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수 있게 됐네요. 공기철은 미안한 표정으로 나선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공주와는 부모님 몰래 양현빈과의 관계를 어떻게 공개할지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박준혁은 인사위원회 회부 소식에 궁지에 몰린 채 서랍 깊숙이 숨겨둔 양동익과의 은밀한 거래 내역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대로 나 혼자 무너질 수는 없지. 회장님도 같이 끌고 들어가야겠어. 그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반격을 도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차세리는 아들 현빈과 공주와의 관계가 점점 더 공고해지는 것을 지켜보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은밀히 지역 유지들과의 모임을 주선하며 다른 혼처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양선출은 홀로 방 안에 앉아 오래도록 조문식의 딸이 건넨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오해 속에서 살아왔던 걸까. 그는 결국 다음 날 아침 일찍 나선혜의 집을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창밖 달빛 아래 공주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문 뒤편에는 박준혁의 은밀한 반격과 차세리의 집요한 방해, 공작이라는 또 다른 위기가 조용히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묵은 오해가 풀리는 기쁨도 잠시, 새로운 갈등의 파도가 두 집안을 향해 서서히 밀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